이론 분석에는 보통 전형 대립되는 공허하고 관념적인 생각이나 지식,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철학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고, 방금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론이 사물이나 현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일반화하는 자연현식의 방식이 증명할 수 있는 효건인 거예요. 즉,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래서도요. 같은 동물 관찰이나 미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좀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들고 왔고요. 대부분 혁신 관련된 겁니다. 혁신의 정의가 사전적인 이론은 부분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 기업 경영학적이 봤을 때 새로운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등이 조직 내에서 최초로 생성, 수용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다 혁신이죠. 스타트업들이 하시는 게 다 혁신이에요. 네, 오늘 혁신에 관련돼서 좀 두루두루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슈페터라고. 사람이 강조한 게 창조적 파괴. 근데 이게 뭐냐?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경제 구조를 계속 혁신해 나가는 게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사실 혁신. 창조적 파괴가 다른 의미로 하면 혁신이에요. 이 문장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라서 어떻게 뭐 강조할 부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기존의 경제적 균형을 깨고 새로운 경쟁과 부를 창출. 이 네 개 기업이 보면 이 문장을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죠.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경제 체제가 되게 중요한데 자본주의죠. 우리가 이제 발을 딛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가 이겁니다. 혁신을 통해서 경제적 기쁨 파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스템. 우리 같은 사람을 슈페르테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파괴적 혁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와해적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보시면 처음에는 이래요. 메인스트리밍의 가치에 별로 미치지 못한 채로 시작해놓고 메인 제품보다 단순하고 싼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품이고 주인 단계에서 로앤드로 그래서 가격 저마진처럼 진행하고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야, 그거 안 세트가 안 되는 거 미국에서 빼놔. 이쪽에 결국에는 더 많은 고객을 빼놓은 확보해서 거 시장을 전복한다. 따로 해놔. 그래서 파괴적 혁신이요. 시장 전복. 처음에 일시적으로 흔한 기술이나 점점 올라와서 원래 있던 애들을 그냥 뒤집어 놓는 이게 파괴적이죠. 유니클로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전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유니클로가 더 비싼 모델을 쓰나요? 아니면 폴로 이런 데가 더 비싼 모델을 쓰나요? 유니클로가 훨씬 비싼 모델을 쓰죠. 파괴 혁신은 스타트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거 맞죠? 블루전에는 뭐 경쟁자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이 없는 새 시장 창출한다는 건데 뭐냐면 가격 성능 갖고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 가서 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 이게 누구한테도 경쟁자인 듯 경쟁자 아닌 그 노래 있죠. 그거예요 진짜. 누구도 쟤를 경쟁자로 다이렉트하게 보지 않은 거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기존 고객 관찰하지 마라. 이거 꼭 신기술 기술이 줘야만 그 최고의 기술 그리고 첫 번째 시장 내가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또 틈새 시장하고는 좀 다른데 틈새 시장하고 너무 뭐 같다라는 그런 착각이긴 한데 이제 또 틈새 시장 나왔으니까 이제 꼬리를 물고 틈새 시장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전략이 여러 가지 이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제 니칭, 틈새 시장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게. 이겁니다. 돈 더 없고 브랜드도 없어서 싼 가격으로 틈새 시장을 노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려해야 될 게 다른 기업들이 버릴 거나 완도하고 있거나 그리고 꼭 증가하고 있고 경쟁 회사들에 의해서도 눈에 띄지 않는 새로운 시장. 이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시장세 분화죠. 시장세 분화하면 또 이제 또 줄줄이 또 나와요. MIT 스타트업 바이브라고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 방법론 책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이제 잘 런치해서 성공으로 이르는 24가지 방법인데 1번이 시장세 분화입니다. 1인자로 분리만 그 시장에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지배가 가능한 시장 자원에 집중하라. 이걸 한마디로 뭐죠? 독점하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스타트업 입장에서 독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시장에서 독점하고 태워나가고 캐즈미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릴게요.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 혁신의 수용 캐즈미라는 건 뭐냐면 큰 건데 캐즈미라 하면은 그 틈에 다시 도달하는 데 갔던 같은 방법을 써서는 건널 수 없는 수준의 틈.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나온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16% 룰이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거 독약체가 16%야, 그렇죠? 얼리 어댑터까지가 16%입니다. 합쳐서 저희까지는 누구든지 쉽게 가요. 좀만 제품만 좀만 좋으면.
근데 넘어가려면 이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16% 넘기 위해서는 메시지 미디어 전략을 바꿔야 된다. 처음에는 귀한 최초의 혁신적인 생각 속도, 슈퍼 울트라 후기는 이거라면 뭐 얼리 어댑터도 환장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어떻게 국민 너도나도 쓰는 아직도 안 써? 원인이 달라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종이랑 펜만 갖고 정확한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이게 스타트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스타트업의 목표가 원이에요, 그렇죠? 원이라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많이 그리면 돼요. 계속 그리면 돼요. 그리고 전 원이 됩니다. 이게 스타트업 방문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작은 아이디어 갖고도 계속 들이대고 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에서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마지막 퀴즈. 어려운 것을 하는 게 쉬운 것을 하는 것보다 성공하기가 더 쉽다. 너무 쉬웠나 답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진짜 혁신하는 것이 모범적인 하는 것보다 더 쉽다. 어렵고 혁신적이고 멋진 일이 더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